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가방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젠 북한 개입설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5,0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많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디올 명품 논란이 서울의 소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언론이 받으면서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유튜브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만 다른 언론까지 받은 만큼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 없고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갑자기 북한 배우설이 나온다는 건데요. 서울의 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심지어 추가로 이런 내용까지 공개됐는데요. 한국은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다, 극우나 극자는 없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습니다. 태극기 부대에만 어필하는 게 누굽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북한은 만능치 특기냐, 그냥 묻고 가자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네이버 댓글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힘 김철근 씨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철근 씨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런 처신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특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더 좋다, 결국 이대로 가면 김건희 방탄당 되지 않겠냐, 이런 비판까지 했죠.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국정 개입 논란으로 비화할 듯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이런 대화를 했던 걸 최 목사가 공개한 만큼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 문제 아니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 개입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 이런 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소멸과 안 맞다며 뜬금없이 그린벨트를 푼다고 나섰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얘기하며 이번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결국 이건 의대 정원 확대,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에 이은 세 번째 프로젝트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의 후보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완성과 함께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네이버에서도 실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지방 소멸과 안 맞는다면서 어떻게 서울을 확장하겠다고 하냐, 처가 부동산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런 비판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아무튼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외교 라인을 바꿔야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박진 외교부 장관 교체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심각한 건 바로 1호 영업사원 본인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동관 탄핵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주당에선 오늘 추진해서 내일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국힘에선 로텐더울 연자 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늘한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날입니다. 부산 2030 세계 박람회 유치가 아쉽게도 좌절됐습니다.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민간 모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셨던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부산 시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자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고 졸업하면 끝나는 이자 면제 기간도 상환 개시 시점까지 늘렸습니다. 또한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자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소득 중하위 계층임에도 부모님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온 청년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내용의 아쉬움에도 대승적 처리를 결정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으로 약 20만 명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대안 없는 반대와 방해, 사실 왜곡으로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준 잘못된 태도를 바꿔서 민주당의 민생 정책을 따라서 함께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할 일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 개최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불합리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 개선,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 취업 후 학자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상황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입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기 바랍니다. 내일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의장님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또는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법사위가 계속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번 법사위 행태에 대해서. 법사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에 있어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일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오늘 방통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오늘 YTN 민영화를 최종 의결하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신청 접수 8일 만에, 심사계획 의결 7일 만에 역대 이렇게 최단기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한 사례가 결코 없었습니다. YTN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관련된 위원들 전원, 그다음에 관계자 모두를 법적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저희들은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